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루한 노인이 영정 앞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30년 전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남자.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고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 들어와? 장례식장 로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입구를 가리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강민재, 45살.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시선 끝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낡은 작업복은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짓단은 해지고 소매는 때가 타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태수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뭘로 아는데? 강민재의 뒤에서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 38살.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넓었습니다. 흰색 국화가 가득 놓인 제단 앞 대형 액자 속에서 강태수 회장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액자 모서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영정 사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서연이가 손을 들어 크게 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후반,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둘 다 무전기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이든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이분, 여기 조문객 아니에요. 좀 내보내주세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영정 사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말로 회장님을 뭘 안다는 거예요? 강민재가 팔짱을 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당신 같은 사람을 알았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노인의 손이 보자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노인이 보자기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게? 서연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 많대요. 유명한 사람 장례식 찾아다니면서. 그러게요. 돈이나 뜯어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옷차림 좀 보세요. 정말.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몇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강민재가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빨리 좀 모시고 나가주세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젊은 경비원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노인을 문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보자기가 조금 풀리며 안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재빨리 보자기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제발이요.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만.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습니다. 진짜 장례식장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노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로비 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민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구두 뒤축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그냥 좀 기분이 이상해서. 신경 쓰지 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서연이가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향 냄새가 로비에 가득했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흰 국화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노인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재단 앞에 놓인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까만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인맥이 정말 대단하셨어.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석 가장 끝자리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인이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태수 회장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순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좀 더 깨끗이 빨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옷깃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노인은 조수석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남색 무늬가 바랜 보자기였습니다.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어제 그 사람.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어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다시 오시면 어떡합니까? 유족분들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보자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분증이라도 있으세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이 해져서 갈라진 지갑이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진짜 신고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그는 일회용 커피잔을 들고 주차장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주머니에서 차 열쇠가 흔들렸습니다. 아, 사장님. 어제 그 할아버지가 또. 경비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제 말씀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알아요. 정말로. 알긴 뭘 알아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업만 하신 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아는 사이일 리가 없잖아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저를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노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꽉 묶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굳은 손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강민재가 다가섰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노인이 보자기를 절반쯤 풀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사진 액자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입구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따박따박 울렸습니다. 아, 또 그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왜 또 들여보낸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막으려고. 경비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진짜.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노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노인의 작업복 비누 냄새를 덮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맨날 오는 거예요? 진짜 이러시면 곤란해요. 노인은 보자기를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풀던 매듭을 다시 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오늘도 또 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알겠죠?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잠깐. 강민재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등 뒤로 희망이 번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랑 정말 아는 사이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네. 오래전. 30년 전에. 30년 전? 강민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노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됐어요. 그냥 보내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무슨. 서연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조문객들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요. 시간 없어요. 강민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낡은 보자기. 그래요. 가세요. 강민재가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서연이와 강민재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안에서 조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였습니다. 경비원이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가시는 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자기 차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장례식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자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앞 벤치에 박순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눌러 잡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노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노인의 낡은 작업복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분 뭐 하는 분이세요? 한 중년 여성이 경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계세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노숙자? 아니, 차는 있으신 것 같던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노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보자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조문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왜 저러고 있어? 글쎄요.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시던데. 유족 아는 사람인가? 아닐걸요. 저런 옷차림이면.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노인의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조금씩 처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잠시 뜸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네. 유족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미안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그러시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죠. 유족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아, 경비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다시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이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네. 통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여기 계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진짜 이러시면 곤란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문객분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우리 시아버님 장례식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세요? 그럴 의도는. 의도가 뭐든 간에요. 지금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서연이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내일도 오시겠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께 됐어요.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분 좀 나가시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정말 신고할 거예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나가시는 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조문객 중 한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조심하셔야죠.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끝,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노인은 보자기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노인은 차 안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하얀 국화를 든 사람들, 아무도 노인의 차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차 안에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조수석의 보자기로 갔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밤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차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습니다.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차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9시였습니다. 장례식장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밤에도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운전석을 조금 뒤로 젖혔습니다.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눕지는 않았습니다. 입구가 보이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조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비원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로등 불빛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경비원이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노인의 차가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네, 괜찮습니다. 추운데 집에 가시는 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겁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족분들이 허락 안 하실 텐데요. 알아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회장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 해요. 무슨 사연이라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노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장례식장 불이 대부분 꺼졌습니다. 입구 조명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눈만 반짝였습니다. 장례식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강태수 회장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자기 위에서 떨렸습니다. 내일은 꼭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길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입구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경비원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삑!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발짝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이 발자국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빈소가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영정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강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회장님,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손이 보자기로 갔습니다.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듭이 풀렸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무 액자가 나왔습니다. 낡은 액자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색이 노랗게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강태수였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옆에 손을 모았습니다.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박순길입니다. 30년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게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경광봉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당신. 경비원이 다가오다 말고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안 돼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경비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손에 들고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킨 모양이었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몰래... 경비원이 설명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재가 노인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강민재가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물러서려다 멈췄습니다. 강민재의 시선이 영정 쪽으로 갔습니다. 영정 옆에 놓인 낡은 액자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강민재가 다가갔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 현장 작업복, 헬멧, 그리고 품에 안긴 어린아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강민재가 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강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흐릿한 글씨. 1995년 5월 12일. 생명의 은인. 강태수님. 강민재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곁으로 다가와 뒷면을 함께 봤습니다. 생명의 은인? 강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1995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네. 그때 저는 5살이었습니다.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성수동 재개발 공사장. 노인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임부로. 그날 저는 아버지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러 갔었습니다. 강민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꼭 쥐고.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근이 무너졌습니다. 굉음이 났고 먼지가 폭발하듯 일어났고 저는 그 속에 갇혔습니다. 강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다들 도망갔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현장 감독. 헬멧을 쓰고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철근 더미 속에서 저를 꺼냈습니다. 안고 뛰었습니다. 무너지는 자재들을 피해서. 노인의 손이 가슴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강태수 회장님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비원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얼굴,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버지가 당신을 구했다고요? 네. 그럼 이 사진은? 현장에 있던 기자가 찍었습니다. 그 사고를 취재하러 왔던. 나중에 제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보관했습니다. 은인의 사진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꼭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까. 강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름만 알았습니다. 강태수? 하지만 그 이름이 흔했고 현장도 이미 정리되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우연히 신문에서 봤습니다. 강태수 회장, 건설회사 사장, 성수동 출신. 그 기사를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찾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그 청년이 회장님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회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부고를 받습니다. 신문에서 강민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까? 네. 살아계실 때 인사를 못 드렸으니 마지막이라도.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강민재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는 아버지, 저렇게 젊은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강민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 한 번도.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회색빛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낡은 작업복, 그리고 그 눈빛, 간절하고 진실된 눈빛. 죄송합니다. 강민재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냈습니다. 당신을.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분을. 제가. 말이 끊겼습니다. 경비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오해할 만했습니다. 아니에요. 강민재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미소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천천히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와 박순길은 영정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빈손은 조용했습니다. 향 연기만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사진을 무릎 위에 놓고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 다치신 데는 없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무사하셨습니다. 저를 안고 뛰어나오실 때 등에 철근이 스쳤다고는 들었지만. 등에?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등.
어릴 적 목욕탕에서 본긴 흉터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옛날에 다쳤다고만 했습니다. 그 흉터, 강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서연이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새로 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갔다? 말이 끊겼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들어온 거야? 여보. 강민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들어보세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무릎 위에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연이가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빛바랜 사진. 젊은 남자와 아이. 이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예요. 젊었을 때. 네. 서연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1995년. 30년 전. 강민재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그때 5살이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을 봤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건설 현장 사고였어요. 철근이 무너졌고 이분이 갇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구했어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연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요? 서연이가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하는군요. 강민재가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봤던 친척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민재야. 중년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재의 큰형이었습니다. 형님. 밤새 지켰어? 고생했네. 큰형이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다 말고 멈췄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할아버지 아니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또 있어? 뒤따라 들어온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어떻게 된 거야? 경비가 또 놓쳤나? 강민재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잠깐 들어보세요. 뭘? 이분은 아버지의 은인이에요. 은인?
큰형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재가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아버지의 구조, 어린아이였던 박순길, 친척들이 하나 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뒷면에 글씨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렸니다. 그런 일이. 큰형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말씀 안 드린 제 잘못입니다. 더 많은 조문객이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장님, 한 중년 남자가 강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전무였습니다. 오셨어요. 삼가 조의를. 저분은 전무가 노인을 봤습니다. 어제 쫓겨난 노인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게, 또박또박, 전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주변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셨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서연이는 한쪽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제 노인을 가장 심하게 쫓아낸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조문객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30년 전의 이야기, 목숨을 건 구조, 은혜를 갚으러 온 노인, 빈소가 웅성거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저 할아버지 참 의리 있으시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강민재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불편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쫓아낸 것, 차가운 말들, 경멸의 시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아버지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영정사진 속 강태수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진심을 보라고.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르침을 잊었어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30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의리가 어디 있어요. 다른 조문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하네요. 노인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칭찬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드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아셨으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강민재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오전 8시가 넘어갔습니다.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사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쫓겨났던 노인, 오늘은 빈소의 중심에 있는 노인. 권력이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미소를, 회장님, 노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문득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어디 가세요?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가야죠. 아직 장례가 안 끝났는데요. 저는 평생 직원입니다. 되도록 신경 안 쓰이게 해드려야죠. 노인이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보자기. 강민재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네. 끝까지 계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실 겁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빈소밖 햇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와 박순길은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후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적은 없으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알았으니까요. 강민재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셨군요. 왜 그러셨을까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셨겠죠. 자랑할 일인데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게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나 봅니다. 강민재가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노인은 듣고 있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만 하셨어요. 회사 이야기, 계약, 이익, 매출. 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배웠어요. 사업을, 경영을, 돈 버는 법.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못 배웠네요. 중요한 거? 사람 보는 법이요. 강민재가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옷만 봤어요. 낡은 작업복, 구겨진 옷, 그것만 봤어요. 사람은 안 봤어요. 마음은 안 봤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을 구했잖아요. 위험한데도, 다칠 수 있는데도. 영정 속 강태수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진짜 아버지. 강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들이. 말이 끊겼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제가 기억하는 회장님, 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요. 다들 도망갔어요. 무서웠으니까. 철근이 쏟아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달려오셨어요. 저를 향해 헬멧도 제대로 안 쓰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숨기라, 숨기라. 제 아버지도 아닌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찾아내셨어요. 철근 밑에 깔려있던 손으로 철근을 들어 올리셨어요. 맨손으로 피가 났어요. 손에서 강민재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를 안아 올리셨어요. 뛰셨어요. 뒤에서 자재가 무너지는데 등에 철근이 스쳤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어요. 그 흉터. 네. 그때 생긴 거예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뛰셨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무사한지 확인하셨어요. 손으로 제 얼굴을, 팔을, 다리를 만지면서 괜찮다는 걸 확인하시고는 그제야 웃으셨어요. 환하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평생 못 잊어요. 강민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 구하러. 다른 사람들도? 네. 저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갇힌 사람이 5명이었어요. 회장님은 다 구하셨어요. 한 명씩. 강민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신문에도 났어요. 젊은 현장 감독의 영웅적 구조. 하지만 회장님은 인터뷰를 거부하셨대요. 이름도 안 밝히셨고 노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도 기자가 몰래 찍은 거예요. 회장님 허락 없이. 강민재는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흙먼지 묻은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이죠. 살아가는 모습으로.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조용히, 묵묵히, 남을 돕고, 남을 구하고, 아버지를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아셨잖아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죄송해요, 아버지.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할아버지. 네.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사고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친 데는 없었지만 검사를 받았어요.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오셨어요. 병원에 꽃을 들고. 아버지가? 네. 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 아버지께 사과하셨어요. 현장이 위험했다고.
아이를 데려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사과를? 네. 현장 책임자였으니까요. 안전 관리를 못했다고.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구하신 분인데. 하지만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었어요. 항상 책임을 먼저 생각하시는. 강민재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뭐하고 사셨어요? 건설 일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지금도? 네. 작은 현장이지만. 강민재가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거친 손, 평생 일한 손.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잖아요. 회장님 덕분에. 강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살리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거네요. 네.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저도 여기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당신을 통해서 저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강민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노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향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하늘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강태수의 미소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침묵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라도. 일어섰습니다. 노인도 일어섰습니다. 강민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은인을, 사람을 구한 사람을.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빈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강민재의 큰형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가족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이제 준비해야지. 네, 형님. 강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과 마주 섰습니다. 형님, 왜 할아버지를 상석에 앉혀드리면 안 될까요? 큰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상석? 유가족도 아닌데? 아버지의 은인이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예법상 형님. 강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셨을 거예요. 큰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을 상석에 모시자. 강민재가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네. 제 옆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유가족 자리에.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조문객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강민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강민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재가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영정 바로 옆 의자로 유가족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민재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큰형이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다른 가족들이 그 뒤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유가족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어제 그 할아버지 유가족 자리에 강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강민재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박순길 할아버지십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구하신 분입니다. 조문객들이 집중했습니다. 1995년 5월 성수동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철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젊은 감독이었죠. 30살.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명을 구했습니다. 한 명씩 목숨을 걸고 강민재가 1995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분이었습니다. 5살 어린이였던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강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기억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쫓아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차림만 보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잊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말라고, 마음을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노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이마가 손등에 닿을 정도로 서연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큰형도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받을 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은인이시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닙니다. 강민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조문객 중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빈소를 채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재가 노인을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셨을 겁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목을 막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유족분들 준비되셨습니다. 강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네, 함께요. 영정을 드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강민재와 큰형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옆에 섰습니다. 1995년 사진을 가슴에 안고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오전 햇살이었습니다. 영구차 앞에 섰습니다. 강민재와 큰형이 영정을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습니다. 노인은 1995년 사진을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나란히 젊은 강태수와 나이든 강태수 두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노인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깊게, 천천히, 회장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감사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가족을 이뤘습니다.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회장님을 구하겠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강민재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서연이와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들도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영구차 문이 닫혔습니다.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가시죠. 장지까지. 제가, 네, 가족이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리무진에, 유가족 차에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햇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나무들. 강민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곳을 향해 장지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언덕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솔잎이 흔들렸습니다. 관이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땅속으로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박순길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와 나란히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박순길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물통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순길 씨, 젊은 현장 감독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시죠. 더우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아니에요. 쉬세요. 내일 하면 돼요. 감독이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작업복을 털었습니다. 현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늘진 곳에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재킷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앉아 계세요. 강민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흙먼지에 닿았습니다. 일 끝나셨어요? 아직요. 조금 더 남았어요.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노인이 물통을 내밀었습니다. 드실래요? 강민재가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통을 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1995년 그 사진. 복사본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원본은 아버지 무덤에 함께 묻었어요. 노인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강태수, 어린 자신. 이건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복사했어요. 회사 사장실에 걸었어요. 액자에 넣어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니까. 강민재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봐요. 출근하면, 퇴근하기 전에도. 그러면 잊지 않게 돼요. 중요한 게 뭔지. 노인이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강민재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네. 다음 주 일요일. 시간 되세요? 왜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셨으면 해서요.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내가 꼭 모시고 싶대요. 제대로 된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할아버지. 강민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손을 털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재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강민재의 회사 사장실이었습니다. 책상 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995년 사진. 젊은 강태수가 어린 박순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액자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 강민재와 박순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영정 앞에서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들을 비췄습니다. 빛났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건설 현장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순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고 천천히 묵묵히. 젊은 감독이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순길 씨, 이거 제가 할게요. 무거워요. 괜찮아.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 아직 힘 있어. 함께 자재를 날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전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감독의 그림자, 함께 일하는 그림자, 두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때로는 마치 30년 전처럼 젊은 강태수와 어린 박순길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회장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밤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억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